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유형이 타입이 있다 그러면 이게 찍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정말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안타깝게 제가 책을 못 읽어봐서 좀 그렇긴 한데 원장님께서 또 저서가 하나 있으세요. 네. 치명적 결함이라는 네. 저서가 있으신데 네. 요거는 보니까 성격장애랑 인격장애에 관련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짤막하게 조금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치명적 결함이라는 게 네네. 치명적이라는 게 여기서 치명적이라는 의미가 네. 그 고치기 힘든 그리고 단시간에 바뀌기 힘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번역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레지던트인데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저랑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당직을 서다가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정신과 의사 중에 인격장애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뭔가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네, 저도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책을 보니까 네. 정말 실제적인 예랑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하게 된 게 사실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번역하게 되는데 원장님의 생존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근데 저한테 정말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격 질환별로 이제 정말 좀 책이 좀 두껍긴 해서 한 번에 다 읽기 힘드신데요.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은 요령은 네. 이제 보시고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유형이 타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네. 정말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 책을 쓴 저자가 네. 정신과 교과서를 쓴 가장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의 깊이라든지 네. 그 정확성 그러면서도 또 상당히 인상적으로 유용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에 있는 치료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소설 읽듯이 읽어보기만 해도 네. 도움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른 건 아니고 혹시나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타입 몇 개만 더 해줄까? 아까 타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예를 들면 네. 극장 드라마에서 보는 캐릭터들 중에 악역을 맡는 분들이 대부분 인격장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에 따라서 A, B, C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제 클러스터 B 중에 네. 보통 보면 이제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물건을 던진다든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아니면 보이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걸 끝까지 얻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보통 스릴러물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화가 나게 되면 끝까지 이제 그 사람을 집요하게 네. 공격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을 보면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렇죠.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사이코패스도 그런 것들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처럼 보통 남자들이 화를 잘 내면 사이코패스로 많이 보고요. 네. 여자들이 화를 잘 내면 이제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시어머니다 아니면 저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니면 직장 상사다. 네. 그런 이제 시스템 안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들 수 있죠. 정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치명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이해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읽으면 그분들을 대하기가 조금 수월해질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계속 화도 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를 좀 객관화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해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제가 공통 질문인데 혹시 원장님의 진료 철학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진료 철학은 합리적인 가격에 이 가성비와 가심비를 잡는 그 부분이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정신과 진료라는 것 자체가 이 병원마다 갔을 때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과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니들 있는 무슨 맘 사이트에 가보면 정신과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신과 진료가 이제 아마 시스템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진료를 하는 과가 있고 또 이제 비보험 진료로 이제 비급여 진료를 하는 분이 있는데 병원에서 뇌파도 있고 뉴로 피드백도 있고 TMS도 있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 독감 접종까지 여러 가지 치료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 병원에 가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쉽게 말하면 바가지를 쓰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안정적인 진료를 한다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좀 병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불안하기 때문에 돈에 이제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바가지를 썼다 그리고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딴 데 가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이 병원가 지불했다고 하면 이 병원에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신뢰도 떨어질 수 없는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성비도 잡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질이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진료를 받고 그러면 싼맛이 사는 게 그것도 저는 조금 힘들 거고 그래서 현행 보험 수가에서 그리고 또 현행 의료 수준에서 최대한 적합한 답을 찾되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병원 갔을 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손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신뢰를 좀 받고 저희도 항상 그런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저희 병 오신 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저가의 조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환자분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조금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이 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원장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뭐 제일 사실은 환자분들이 많이 와주시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요. 사실 이제 작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자리 잡기 전까지 상당히 좀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많이 와주시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저만의 해소법이 있다 그러면 뭐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유튜브 때 어떤 영화 리뷰를 할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해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넷플릭스 보시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다음 편에서는 청년 우울증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 이제 이번 1부 마지막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조언 한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할 말을 하고 사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게 될 때 그때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큰 특징이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또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숨기게 되고 또 이제 많이 생각을 해서 이제 순화를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좋고 사회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한데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되면 위축되게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아마 우울감을 만드는 하나의 원인 중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얘기도 다 하고 하시는데 뭐 저보고 뚱뚱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도 환자분들한테 진료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 안 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있는 대로 생각을 소통하고 또 서로 이제 존중할 수 있는 부분들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는 정신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할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성장한다 그러면 정신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없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아니 저 충분히 제가 아직 유튜브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긴장한 감이 있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표정을 보거든요. 이게 찐 공감이 나올 때는 이게 눈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그래서 아쉽지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할 말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할 말을 하고 살아라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청년 우울증이 중장년 우울증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